쓸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물론 연애 한 번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냉담한 예상과는 달리 그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꿋꿋하게 삶에 적응해 나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읽기입니다. 오늘의 짧은 소설 당신과 다른 당신의 결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당신과 다른 당신의 결말. 글렁두고. 때마침 차도 건너편 커피숍에서 음료를 들고 나오는 누군가와 당신은 눈이 마주친다. 한숨의 애틋한 감정에 사로잡힌 당신의 몸은 바로 얼어붙지만 당신은 서둘러 시선을 돌린다. 빠른 고개 돌림은 또 그만 서툴러서 미련을 남긴다. 그 누군가와 당신은 이제 차도를 사이에 두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당신은 몇 번이나 더 그쪽을 보지만 그쪽은 아니다. 당신은 이제 왼쪽 길로 돌아 들어가고 그쪽과 당신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멀어지고 당신도 더는 그쪽으로 돌아보지 않을 즈음 그제야 그쪽이 당신께로 고개를 돌린다. 다른 당신이다. 다른 당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당신과는 달리 언제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고 걸음까지 멈추고 섰지만 멀어지는 당신의 뒷모습은 의외로 단단하다. 다른 당신은 순간 가슴 한 곳이 아릿하다. 그냥이라고 힘없이 혼잣말을 대내며 가던 길로 간다. 그때 당신의 나이가 38, 다른 당신의 나이는 35이었다. 다름없는 시간을 살기 위해 도망치듯 나온 사람들이 보인다. 그들로 인해 평일 아침 버스는 언제나 꾸역꾸역 들어차 있다. 서로의 들숨과 날숨이 서로를 가두고 숨막히게 하는 시간. 당신은 오늘도 그렇듯 버스 안에 갇혀서 버스 밖을 동경하며 간다. 다른 당신도 가다 멈추기를 반복하는 차량들의 긴 행렬 속에 갇혀있다. 때로는 많은 생각을,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음을 위장하며 운전하다 보면 회사가 있는 건물 주차장에 오늘도 그렇듯 다른 당신의 차가 당도해 있다. 아침 9시 당신이 일을 시작하고 다른 당신도 일을 시작한다. 다름없는 시간은 다름없는 생각을 강요한다. 그 생각은 다름없는 목표를 만들고 다름없는 일상을 부추긴다. 다름없는 시간을 견딘다는 게 쉽지 않은 당신은 하루에도 여러 번 회사 건물의 옥상을 찾는다. 세상 어떤 그림자도 당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키가 훌쩍 자라고 나서야 훨씬 더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당신은 잠시나마 자유로운 웃음을 짓는 것이다. 다른 당신도 회사 건물 외벽과 옆 건물 외벽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공간을 자주 찾는다. 쉴만한 턱은커녕 잡다한 오물만 몰려든 곳이지만 온몸을 꼿꼿이 세우고 담배 하나를 피우며 다른 당신도 잠시나마 평화로운 웃음을 짓는 것이다. 그해 12월은 유난히 더 추웠다. 연말이면 더욱더 혼자가 되는 당신은 동료 모두가 일찍이 퇴근하고 사라진, 그래서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빨리 헐렁해진 사무실에 홀로 남아 넓은 창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다 느닷없이 이 건물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의 완전 무결한 일처리가 떠올랐고 당신은 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유리창의 존재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어처구니 없고 어쩌면 철학적일 수도 있는 상념에 사로잡혔다. 철학적일 수도 있다고 여기는 건 순전히 당신의 오기다. 그걸 모를 리 없는 당신은 갑자기 눈물이 났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다른 당신도 더욱더 혼자가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당신과는 다르게 일찍이 사무실에서 나오기는 했다. 그렇다고 딱히 해야 할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다른 당신은 홀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변변한 건물 하나 없는 어느 낯설고 횡한 곳까지 와버렸다. 어제 오늘 내일만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달이라는 자격을 부여받고는 온갖 위선적인 화수를 늘어놓는 이 12월이라는 강박. 매년 겪는 일임에도 다른 당신은 늘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에도 다른 당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알기에 다른 당신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고 한참을 그대로 울었다. 그때 당신의 나이가 41, 다른 당신의 나이는 38이었다. 당신에게도 좋아하는 상대의 스타일은 있다. 명확한 생김새를 설명하진 못하고 느낌을 본다고 말하지만 그 느낌이라는 것에도 일관성은 있다. 예를 들어 눈썹이 짙다거나 목이 길다거나 파란색 옷을 입었다거나 하는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당신의 자잘한 신경들. 그러나 지인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당신은 어김없이 항변을 한다. 당신이 갖는 호감에 그런 것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당신은 바로 몇 시간 전 우연히 들렸던 편의점에서 눈길이 갔던 상대를 떠올린다. 전날 밤 동네 공원을 찾았다가 시선이 머물렀던 상대도 떠올린다. 단숨에 애틋한 감정을 느꼈지만 결코 그들의 눈썹이 짙거나 그들의 목이 길거나 그렇진 않았다. 그 순간 파란색 옷을 떠올린 건 더더욱 아니었으니까 당신의 항변이 틀린 건 아니다. 빤한 외모가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단박에 다가오는 그 느낌이란 것.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란 소리야. 그러다 보면 내 짝을 찾는데도 훨씬 더 수월해진다니까? 당신의 항변을 들을 때마다 거센 바람처럼 몰아붙이는 지인들의 충고도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다. 짙은 눈썹과 기다란 목과 파란색 옷은 당신도 알다시피 분명 당신의 취향이니까. 지인들은 그런 당신이 점차 지겨워졌다. 당신도 그런 지인들 앞에서 점차 지쳐만 갔다. 연애도 못하는 당신에 대한 지인들의 지적이 당신 삶 전반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지기 전까진 그래도 견딜만은 했다. 계획 하나 없고 목표 하나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 답답하고 지겹지도 않냐? 나도 열심히 사는데 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일제히 같은 얼굴로 같은 소리를 반복하기 시작한 지인들. 그럴 때마다 당신은 당당하게 내뱉었지만 그 당당함은 의외로 겁도 많았다. 다수와 당신 하나라는 숫자의 대결은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참패로 끝나게 마련이니까. 결국 당신의 내뱉음이 흐느끼는 듯한 소리로 변질되어 갈 중 지인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뜸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받지 않았다. 그들의 전화를. 요즘 뭐하냐? 연락도 통 없고 문자 보면 답이라도 해라. 죽었나 살았나 정도 알고 지내야 할 거 아냐. 그들의 문자에도 당신은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술에 잔뜩 취한 날이면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자기 자신 외에는 모든 게 배경이 되기 십상인 늦은 밤 탓이었을까? 어느 누구도 받지는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인들에게서 당신의 부재중 전화와 관련해서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또 잊을만 하면 그들의 전화벨 소리, 반복의 사슬이었다. 그해 12월 당신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지인들의 송년회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실로 오랜만이었지만 그 반가움은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아니 못했다. 지인들도 당신도 달라진 건 하나 없었으니까. 드디어 끝나게 된 반복의 사슬. 당신은 비명을 질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연애든 결혼이든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한 가진 돈의 숫자가 달라지고 사는 집의 규모가 달라지고 사회 직함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들은 당신의 최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은 고만 인정해야 했다. 당신은 밖으로 나온 뒤에도 한 번 더 고함을 질렀다. 때마침 비가 내렸다. 아침까지만 해도 눈이 내릴 것처럼 뿌옇던 구름은 결국 눈이 아니라 비를 품고 있었던 모양이다. 당신은 질주했다. 차가운 겨울비에도 몸은 자꾸만 후끈 달아올랐고 기분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때 갑작스런 빛발에 한 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숨기고 서 있던 누군가가 흠뻑 젖은 당신을 보았다. 다른 당신이었다. 빠르게 멀어지는 당신의 모습을 애처롭게 보다가 언제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고 다른 당신은 느꼈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 순간은 짧았다. 점점 더 거세지는 빛발에 가려 갑자기 쏟아지던 자신의 눈물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를, 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홀로선 다른 당신은 바랄 뿐이었다. 이제 당신을 찾는 사람은 없다. 지인들과도 완전히 끝났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는 멀어진 지 오래였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결코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 직장 동료들의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만이 그나마 당신이 유령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줄 뿐이다. 다름없는 시간을 견디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지인들이, 결혼은커녕 연애 한 번 못하는 당신의 쓸쓸함에 남들보다 더 폭언을 퍼부으며 한결같은 결속력을 보이는 가족들이, 최상의 성과를 올려야 하고 승진에만 목말라 하는 직장 동료들이, 가끔은, 아니 자주 당신은 부러웠지만 그만큼 또 그들이 믿기도 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당신도 알 길이 없다. 대입을 앞두고 매일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고3 시절, 졸린 눈으로 길을 걷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던 트럭에 치여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졌던 그때부터였을까. 군대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고참의 단단한 주먹에 가슴팍을 맞고는 순간 기절했다가 깨어난 그때부터였을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난 삶이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 이유야 어찌됐든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이 되진 못했다. 깊게 패인 웅덩이 안에서 썩어 말라가는 고인물처럼 세상을 사는 당신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강물이 자신의 정체를 잃고 바닷물이 되는 거나 고인물이 자신의 정체를 잃고 중발되는 거나, 어찌 보면 매 한 가지라고 당신은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당신을 이길 수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당신은 당신 같지가 않아서 괴로웠으니까. 다만 사는 동안에 당신도 연애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눈에 말을 걸어주고, 애인이란 사람은 정말 당신에게 그리 해주게 될까? 설사 그가 당신 곁에서 금방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당신은 소망한다. 그 사람의 선을 보는 것 같아요. 며칠 전 다른 당신은 선을 보았다. 콧대도 그렇고 턱선도 그렇고 전체적인 체격도 그렇고요.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진 선을 좋아해요. 상대방은 다른 당신이 보기에도 몽글몽글하고 부드러운 선을 지녔다. 그렇다고 그게 또 다는 아니어서 다른 당신은 그날 상대방과 차만 마시고는 바로 헤어졌다. 부드러운 선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그 느낌이란 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전화가 왔다. 비혼주의자이면서 연애는 쉬지 않고 하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였다. 지금껏 여러 번 선도 봤지만 연애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다른 당신은 그런 친구가 당연히 부러웠지만 매번 또 그런 것은 아니었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뜨거운 동시에 바로 차가워지기도 하는 그 친구의 연애 태도를 다른 친구들은 일제히 찬사까지 보냈지만, 다른 당신의 눈에는 연애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 친구의 노련한 태도로 말미암아 대래 연애가 아닌 결혼 생활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결혼이야말로 사랑이란 감정보다는 관계의 편의성을 더 따지는 것이다. 비혼주의를 주창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친구는 그 관계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다. 친구는 이번 애인하고는 뭔가 시큰둥하다면서, 그래서 당분간은 전화를 받지 않는 게 나은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자신과 놀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너 말고는 다들 바쁜 것 같다면서 간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했다. 저녁을 먹고 요즘 흥행 중이라는 영화까지 보고 나서 다른 당신은 친구와 헤어졌다. 스토리도 명확하고 주제도 분명해서 재미도 있는 영화였지만 다른 당신에겐 그다지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다. 휴양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1시간 넘게 걸린 저녁 식사도 지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당신의 영화 취향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으니까. 저녁 식사로 자주 대변되곤 하는 생활상도 많이 달랐으니까.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다른 당신도 정확히 기억나진 않았다. 보고 싶은 영화가 있을 때면 다른 당신은 늘 혼자서 영화관을 찾았고, 사고 싶은 물건이나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도 다른 당신은 늘 거기에 혼자 있어야만 했다.
다른 당신의 취향이 친구들에게 그리 호응을 받지 못한 탓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앞서 친구들이 미리 다른 당신에게 난해하고 후진 아이라는 낙인을 찍은 이유가 더 컸다. 난해하다는 것, 그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후진 생활상이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다른 당신은 어쩌다 그리 믿게 되었을까? 의문이었지만 다른 당신은 그런 다른 당신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친구들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다른 당신은 다른 당신 같지가 않아서 힘들었으니까. 그래서일까 다른 당신은 조금 전 친구와 함께 갔던 영화관을 다시 찾는다. 정작 보고 싶었던 영화의 티켓을 구입하고 상영관으로 간다. 다른 당신을 제외하고도 총 3명이나 외따로 앉아있는 게 보인다. 아무도 없이 다른 당신 혼자인 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당신은 좌석에 앉으며 생각한다. 그대들도 나와 같은지, 그렇다면 그대들 중 하나 정도는 내게 다가와 말을 걸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다른 당신의 갈망은 결코 이뤄진 적도 이뤄지지도 않는다. 그렇다. 방금 그 3명 중에는 때마침 홀로 찾은 당신도 있다. 다른 당신과 당신의 흔들리던 두 눈이 드디어 마주치고 다른 때와는 달리 그 시간마저 길게 이어지지만 언제나 그렇듯 서로를 집요하게 붙잡지는 못한다. 결국 언제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고 다른 당신은 느끼다 말고 한숨에 사로잡힌 애틋한 감정을 당신 역시 느끼다 만다. 어쩌면 서로가 비슷하고 그래서 더더욱 서로에게 잘 맞는 상대일 수도 있지만 당신과 다른 당신은 그날도 그랬다. 그날 밤 당신은 거울 앞에 서 있다. 다른 당신 역시 거울 앞에 서 있다. 사람인지 사물인지 분간조차 못할 만큼 당신도 다른 당신도 거울 속이 뿌연 안개처럼 보인다. 그런 현상은 가끔, 아니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순간 자신을 꾸짖는 사람들의 모습이 환시처럼 보이고 당신은 거울 앞에서 운다.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왁자한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고 다른 당신도 거울 앞에서 운다. 그때 당신의 나이가 44, 다른 당신의 나이는 41였다. 당신은 길에서 전신줄에 붙어있는 광고 전단지를 보고 있다. 다른 당신도 길에서 바람에 날리다가 자신의 몸으로 달라붙은 광고 전단지를 보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제빵학원 평일 야간 교육생 모집이라는 똑같은 내용의 전단지다. 같은 날 다른 길에서 당신과 다른 당신은 똑같은 전단지를 보고 이어서 자신이 직접 만든 빵을 먹어보고 싶다는 똑같은 생각도 한다. 며칠 후 당신은 다른 당신을, 다른 당신은 당신을 보고 있다. 제빵학원이라는 보다 더 특정한 장소에서 몇 분이 아닌 보다 더 지속적인 시간이 더해지자 이전과는 달리 보다 더 자주 서로의 눈길도 마주친다. 얼굴빛까지 붉어진다. 당신은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른 당신은 여전히 언제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고 느낀다. 교육생들의 자기소개 시간이 시작되자 당신은 다른 당신의 이름이 김아무개라는 것을 알고 다른 당신도 당신의 이름이 이아무개라는 것을 안다. 그날 밤 당신은 자꾸만 들뜨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다른 당신 역시 자꾸만 수줍게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당신과 다른 당신은 그날 이후 제빵학원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더는 서로를 보지 못한다. 다른 당신이 곧 급작스런 지방 발령을 받고는 제빵학원 수강도 바로 취소하게 될 테니까. 우연치고는 놀랍도록 맞아떨어진 같은 시공간이었는데도 당신과 다른 당신은 그렇듯 운도 따라주지 않았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갔다. 그건 당신도 다른 당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날은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는 게 꺼려지기도 했다. 그러면 그만큼 느낌이 오는 사람을 더 볼 것이고 그러면 또 그만큼의 외로움도 더 찾아오게 마련이었다. 어떤 이들은 물었다. 당신과 다른 당신처럼 여태 혼자인 사람들을 볼 때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꼬치꼬치 캐묻는 언제나 다수인 그들. 대체 어떤 사람을 찾길래 아직까지도 상대를 만나지 못했냐고. 당신은 다른 당신도 단숨에 은밀해지고 애틋해지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고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차라리 호감 가는 상대가 없어서 혼자인 것처럼 보이는 게 그들의 다름없는 잣대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웠으니까. 당신도 다른 당신도 알 길은 없었다. 당신과 다른 당신을 자극하고 시선을 머물게 하는 그 수많은 느낌들의 정체를. 바람기가 다분해서 그렇다고 하기엔 당신과 다른 당신은 연애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늘 혼자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당신과 다른 당신도 해본 적은 있었다. 단지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의 두 눈이 마주치게 되는 그 순간이 당신과 다른 당신에겐 흔치 않았을 뿐이다. 보다 나은 외모를 지녔다면 그런 순간이 조금은 더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당신도 다른 당신도 잘난 외모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당신은 다른 당신과 마주쳤을 때 매번 기억하지 못했고 다른 당신 역시 어렴풋이 어린만 했던 건 마주친 횟수가 고작 몇 달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꼴로 너무 적었던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당신에게도 다른 당신에게도 그 마주친 기억을 함께 공유할 아군 하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과 다른 당신은 그렇듯 늘 혼자였고 혼자이니까. 그해 12월 어느 날 밤 당신은 집에서 손수 오븐을 이용해 쿠키를 만들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빵학원 과정을 수료한 후에도 혼자 연습을 많이 한 덕분에 실수도 많이 줄었다. 다른 당신은 지방 소도시에 있는 자취방에서 배달 음식을 먹으며 소주도 함께 마시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더욱더 혼자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무섭고 두렵기도 한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당신과 다른 당신은 나름 꿋꿋하게 버텨오는 셈이었다. 당신은 달달한 쿠키 맛을 보다가 불현듯 얼굴과 이름 하나를 떠올리고 웃는다. 다른 당신도 소주 한 잔을 들이켜다가 불현듯 얼굴과 이름 하나가 떠올라 웃는다. 비록 가까운 사이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 제빵학원이라는 보다 더 특정한 장소와 보다 더 지속되는 시간 속에서 보다 더 자주 시선이 마주친 덕분에 이제는 아군 하나 없이도 당신과 다른 당신은 서로의 마주친 기억을 스스로도 지켜낼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다수 사람들에겐 대수롭지 않았을 그때에 불과한 그때다. 당신은 많고 많은 베스트셀러 코너를 지나서 구석 책장에 꽂혀있는 책 하나를 집어들었다. 사람들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탓인지 나온 지가 꽤 지났는데도 마치 방금 나온 신간처럼 그 책은 언제나 말쑥했다. 당신은 기억해둔 특정 페이지를 펼치고 거기서부터 한참을 읽다가 그 책을 도로 책장에 꽂아 넣었다. 그때 다른 당신을 보았다. 당신이 방금 도로 꽂아 넣은 책을 집어들고는 장을 넘기는 다른 당신을. 그때 다른 당신도 당신을 보았다. 옆에 선 채 자리를 뜨지 않고 있던 당신을. 그러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주친 시선을 얼른 거두고 두 사람은 빠르게 각자의 방향으로 사라졌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숨에 애틋해지는 감정을 느꼈다. 그때 당신의 나이가 24, 다른 당신의 나이는 21였다. 당신과 다른 당신이 처음으로 두 눈이 마주쳤던 그날로부터 한참이나 흐른 후에야 비로소 당신은 다른 당신도 서로의 느낌과 이름까지도 선명하게 간직하게 된 셈이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당신의 나이가 47, 다른 당신의 나이는 44이 된다. 당신은 이사를 한다. 세간도 평수도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오래된 낡은 집에서 이번에는 신축 연립 빌라인 정도이다. 다른 당신도 이사를 한다. 신기하게도 당신이 사는 연립 빌라의 뒤쪽 외벽과 맞닿아 있는 연립 빌라인데다 당신이 사는 층하고도 같은 층이다. 창문이 어긋나게 나 있긴 하지만 당신과 다른 당신은 서로의 창문을 통해 서로를 조금은 엿볼 수도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다. 드디어 두 사람의 연이 운명처럼 맺어질 수도 있는, 아니 오히려 여기서는 더 이상 마주치는 일조차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신과 다른 당신은 어찌됐든 여기에 있다. 당신은 집에서 나와 한쪽 길로 간다. 다른 당신도 집에서 나와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뺀다. 오늘도 그렇듯 당신은 버스 안에 갇혀서 버스 밖을 동경하며 가고 당신의 차도 가다 멈추기를 반복하는 차량들의 긴 행렬 속에 갇혀 있다. 아침 9시 당신이 일을 시작하고 다른 당신도 일을 시작한다.